아니 나 계약했는데 이거 커피는 언제 주는 거야? KGM 얘기하실 때 말투가 너무 싸늘하다. 말투가 싸늘하다고? 아니에요, 아닙니다. KGM 액티언 화이팅! 아 힘들다. KGM 얘기할 때 눈빛이 싸늘하다는 사람은 또 뭐야? 이거 내가 눈빛도 관리해야 되나? 눈을 착하게 떠요. 눈을 착하게? KGM 액티언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머카 김한용입니다. KGM 액티언을 판매 개시했는데요. 사전 예약이 무려 55,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만 명에게 커피를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5,000명은 커피 못 드시게 됐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그랜저 이후 최대 예약이라고 합니다. 그랜저 10만 9천 대까지 됐다고 하고요. 근데 그때 당시 10만 대가 넘었는데 그 그랜저는 10만 원씩 받은 계약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예 돈을 받지 않고 커피 쿠폰까지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조금 탈락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55,000명이 다 진짜로 계약을 한다, 다 진짜 차를 뽑는다, 그럼 4천만 원짜리 차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면 2조 2천억? 2조 2천억! KGM의 2조 2천억이라면 이거 엄청난 대박이죠? 그런데 물론 전부 계약 할인 없겠지만 이 가격표와 옵션이 모두 공개됐는데, 이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가격이면 내가 못 사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될지, 아니면 야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차야 하면서 계약을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액티언이 어떤 차다 이것부터 간단하게 보여는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차입니다. 외관을 보시면 토레스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토레스하고 정말 닮았어요. 앞모습은 이렇게 닮았고, 측면은 이런 느낌, 그리고 뒷모습은 이런 정도 느낌입니다. 측면하고 뒷모습은 상당히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이름은 다른데 차는 상당히 비슷한 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테리어도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하죠. 아니 토레스 인테리어 이렇지 않았잖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토레스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인테리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요즘은 새로운 액티언하고 토레스는 인테리어도 상당이 비슷하다. 자, 그럼 이 차의 시작 가격은 3,395만원이라고 하니까 와, 이거 시작 가격이 엄청 올랐다, 기존의 토레스하고 비교했을 때 557만원 올랐으니까 너무 오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다, 기본 옵션이 굉장히 높다, 기본 옵션 생각하면 오른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세부적인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 기아 스포티지라든지 아니면 르노 콜레오스라든지 뭐 등등등 다른 브랜드의 신차들하고 비교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도자료부터 보죠. 차량의 세부 스펙 모두 공개됐습니다. 일단 크기를 보면요, 전장은 토레스보다 35mm 길어졌다고 합니다. 4740mm. 그런데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2680. 그러니까 앞쪽 오버행은 15mm,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짧아진 거고요. 뒤쪽 오버행은 50mm, 그러니까 이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사실 50mm가 늘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의 범퍼가 이렇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차가 길어지거나 늘어나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렁크 안에 이 러기지 보드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러기지 보드는 아마 둘이 호환될 수 있을 걸로 예상돼요. 그런데 이 차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길이의 느낌이 토레스보다 액티언이 훨씬 더 긴 차로 느껴집니다. 아마 전고가 조금 낮아지면서 차가 더 길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폭을 보면요, 토레스보다 20mm 정도 더 넓어진 1910m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10mm면 전폭이 꽤 넓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역시나 이건 실내 공간이 아니고 외관 디자인입니다. 아마도 뒤쪽 팬더가 20mm 정도 늘어났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한쪽 기준으로 이 정도가 튀어났다 라고 하면 20mm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 약간만 변형돼도 이 정도 차이가 난다 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보면요, 보도자료는 다 그렇듯이 블라블라 이런 얘기가 써 있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 있는 가운데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긴 차체의 낮은 루프, 중형 SUV보다 넓은 차폭으로 안정감 있고 와이드한 디자인을 완성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요? 중형보다 넓은 차폭? 중형이라고 하면은 산타페, 소렌토 이런 차잖아요. 그럼 산타페, 소렌토보다 폭이 더 넓다는 거군요. 얼마나 크기에 그런가? 소렌토, 산타페보다 10mm가 더 넓습니다. 양쪽으로 요만큼씩 넓은 거예요. 5mm입니다. 5mm. 양쪽으로 요만큼씩 더 넓은 거다. 여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토레스보다 살짝 길고 살짝 넓고 살짝 낮은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더 스타일리시하다고 할 수 있고 지금 디자인상으로 굉장히 멋지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이 디자인 저는 마음에 들어요. 트렁크가 더 길어졌으니까 적재 공간도 더 늘어났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토레스의 트렁크 공간은 703L, 액티언은 668L로 액티언이 35L 정도 적습니다. 왜냐면 높이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간보다는 스타일이 더 중요한 소비자들을 위한 자동차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대중적인 자동차 브랜드에서 이렇게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쓴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렇게 디자인에 변화를 줘서 또 다른 트림으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도 어쨌든 새롭게 느껴지고 KGM이 굉장히 독특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수요가 얼마나 될까 했는데 이미 55,000분이나 사전 예약했다고 하고 상당한 화제를 불러오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론칭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액티언의 카탈로그도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첫 장부터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부터 임팩트하게 각인하다. 임팩트는 형용사가 아니죠. 임팩트하게라고 하면 틀리죠. 임팩트 있게라고 하면 됩니다. 명사예요. 그래서 임팩트하게 각인하다. 아마 강인하게라는 뜻으로 임팩트를 쓴 것 같은데 일단 틀립니다. 쌍용 시절부터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서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다른 회사는 다 해외 판매가 메인입니다. 현대기아 비롯해서 GM은 물론이고 르노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다 내수보다 수출이 훨씬 많아요. KGM만 내수 위주의 자동차 회사거든요. 그럼 KGM은 한글을 더 많이 써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더 많이 좋아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 지금 건강감이 되게 좋은 사례인데 근데 지금 쓰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웨레어를 틀리게 그것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한글을 더 많이 쓰는 쪽으로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티니? 티야? 아, 왜 자꾸 이러지? KGM 화이팅! 기분 나빴으면 죄송하고요. 전혀 본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티라서 그래요. 이 카탈로그에도 약간 실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알려드리는 건데 이해 부탁드려요. 일단 여기 보면 4페이지 그리고 넘겨보면 6페이지 왼쪽에 텍스트가 동일하게 붙었습니다. 아마 디자이너분이 실수하신 것 같은데 6페이지는 지금 실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내에 대한 내용이 없고 4페이지의 텍스트가 그대로 들어갔죠. 네, 이거 고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죠? 문제 없습니다. 그냥 고치면 된다. 자, 고쳐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이 카탈로그에 이어서 더 살펴보면요, 액티언에 추가된 기능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연 가죽 퀼팅 시트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크리스탈 토글 기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블랙 레드 투톤 인테리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블랙 레드 투톤 인테리어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벨트까지 빨간색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네요. 멋진데요. 자,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신규 테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BMW 닮은 요 계기판이 여기 들어간다. 노말, 스포츠, 윈터 이렇게 세 가지의 테마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나름 괜찮은데요. BMW하고 좀 닮아서 그렇지 뭐 나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너무 똑같은가? 바꾸면 되죠. 바꾸면. 한 가지 걱정은 지난번에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 계기판의 디스플레이의 하드웨어가 조금 아쉬웠는데 이 하드웨어가 많이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다음번에 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디지털 키 들어간다고 되어 있고요. 디지털 키는 뭐냐면 스마트폰을 넣고서 차에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근데 차에 이걸 터치해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차에 시동 걸 때도 이걸 올려놔야 시동이 걸리는 겁니다. 현대로 치면 디지털 키 1 수준인데요. 디지털 키 2 같은 경우는 애플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는 현대의 예전에 디지털 키 1하고 비슷한 그런 터치 도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애플사의 NFC 미지원 정책에 따라 디지털 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이 잘못했죠. 애플이 잘못해서 디지털 키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갤럭시 쓰면 되죠. 네, 갤럭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트레인 소개가 있는데요. 파워트레인이 지금 170마력, 토크는 28.6kgm, 그리고 복합연비는 11km/L 이렇게 써 있어요. 1.5L 터보 엔진이고요. 변속기는 여기 써 있지 않네요. 변속기는 지금 6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행기가 왜 없지? 아무튼 6단 자동 변속기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안전사양입니다. 상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동급 최고 수준의 78% 초고장력 강판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중 충돌 방지 시스템 들어가고요. 한번 부딪혔을 때 제동이 바로 작동돼서 2차 상해를 막아주는 기능이죠. 후진 경보 시스템 들어갔다고 하고 에어백은 지금 8개 들어갔다고 합니다. 1열 파사이드 에어백 해서 센터 에어백까지 들어간 걸 볼 수 있네요. 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구나.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드라이빙 리어 뷰,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해서 내 차의 바닥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기능도 있어요. 다음 페이지는 안전 사양이네요.
인텔리전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와, 이거 기본으로 넣어준대요. 긴급 제동, 전방 추돌 경보 이것도 해주고요. 후측방 경보, 후측방 충돌 경보도 해준다고 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도 지원합니다. 차로 가운데로 유지해주는 기능, 핸들 안 돌려도 알아서 이렇게 가주는 기능 요거 제공하고요. 후진 충돌 방지 보조 경고도 해줍니다. 후진을 넣었을 때 뒤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기능 이런 것도 제공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기능들도 소개를 하고 있네요. 서스 도어 스커프, 유틸리티 루프렉, 후드 가니쉬. 가니쉬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네. 요거 그냥 앞쪽에 이렇게 생긴 건데 토레스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이네요. 프레리디 헤드램프 기본부터 들어가고요. 스키드 플레이트 이렇게 들어가고요. 와이드 타입 하이 마운티드 스톱 램프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와이드한가? 우적 감지 와이퍼가 기본이고요. 스키드 플레이트 일체형 리어 범퍼, 스마트 키 기본이고요.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가 기본입니다. 20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도 기본이네요. 센터 콘솔이 플로팅 타입으로 해서 언더 트레이에 짐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휴대폰 무선 충전기 들어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본이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를 유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선은 지원하지 않네요. 그리고 테일게이트 실내 문 열림 버튼, USB-C 타입 단자가 있고요. 2열 롤러 블라인드 있고요. 1열 통풍 열선 시트, 2열 열선 시트가 기본입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가 제공되고요. 어쨌든 뭐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을 굳이 써놨는데요. 사실 이거 강조할 만합니다. 토레스가 이게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안드로이드 오토는 1년 걸려서 어쨌든 연결이 되게 됐고요. 애플 카플레이는 결국에 못해줬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안 돼서 이 동글을 주는 형태로 이렇게 소비자들하고 잘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격표에 애초에 써 있으니까 이거는 문제없이 잘 될 수 있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액티언 가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렴한 트림은 S7, 고급 트림은 S9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토레스 같은 경우는 T5, T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면에서 지금 저렴한 트림도 토레스의 풀옵션 수준에서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기본 트림 S7부터 보도록 하죠. S7은 3,395만원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기차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저렴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토레스는 2천만원대였어요. 토레스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가격 차이가 난다. 어느 정도냐면 무려 557만원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토레스 T7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레스 T7하고 비교하면 액티언이 단 166만원 더 비싸다. 그냥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20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천연 가죽 시트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퀼팅이 돼 있어. 크리스털 변속 레버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 정도 옵션이면은 166만원 받을만 하지 않나? 비싸? 그래도 디자인이 다르잖아. 디자인이 훨씬 멋있는데? 최고급 토레스보다 한 급 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면 뭐 못 살 것도 아닙니다. 현대 같은 경우도 메인 끝에 인스퍼레이션이다 해서 돈 더 받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166만원 차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나만 그렇게 들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액티언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파워트레인이 좀 아쉽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인데 여기에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가 합쳐집니다. 아이신이니까 일단 신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내 주행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토레스를 저희가 경험해 봤을 때는 토레스가 고속도로에서 정말 고속으로 꾸준히 달리면 6단에서 최고 RPM이 조금 높아요. 그래서 고속으로 계속 갈 때는 연비가 좀 툭툭툭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동 변속기가 다른 기어는 다 바꿀 수 없지만 최종 기어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기어비를 조금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걸 조정했을지, 조정했다면 어느 정도로 크루징을 할 수 있게 조정했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식 기어 레버가 지금 크리스탈 토글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3,300만원짜리 기본 옵션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뭐 괜찮은데요? 그리고 외관에서는 딱 봤을 때 풀옵션하고 구별할 수가 없어. 20인치 휠이 기본이니까. 그리고 전후방에 LED 램프가 기본이고요. 휠아치는 바디 컬러로 애초에 들어있습니다. 끝까지 올려도 결국에 이 디자인하고 같다는 얘기지. 내장에서도 보면요. 12.3인치 계기판, 12.3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하나로 쭉 이어진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천연가죽 퀼팅 시트를 사용하고 있고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룸램프도 LED로 기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기본이고요. 운전자 보조 기능을 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있고요. 긴급 제동 들어있고요.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이런 거 기본으로 적용되는 거죠. 아, 너무 좋죠. 선택 옵션이라 할 게 별다른 게 없습니다. 4륜 시스템, 투톤 익스테리어, 투톤 퀼팅 시트 요 정도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면은 그냥 깡통으로 사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런데 깡통 트림에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전동 트렁크가 없습니다. 전동 트렁크를 옵션으로 좀 빼주지. 자, 그래서 좋든 싫든 전동 트렁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니까 다음 트림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트림은 S9 트림 3,649만원.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는 건 아니긴 해요. 254만원 올라가니까 뭐뭐가 추가되나 살펴보죠. 첫 번째, 전동 트렁크 추가됩니다. 이 전동 트렁크는 킥 모션을 지원합니다. 발로 이렇게 쓱 집어넣으면 트렁크가 징 열려요. 둘째,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어라운드 뷰는 뭔지 아시겠죠? 내 차 주변의 카메라를 통해서 사방을 볼 수 있는 거. 좁은 주차장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죠. 세 번째, 안전 기능 추가됩니다.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접근 경고, 차선 변경 경고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안전 기능은 이건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트렁크, 어라운드 뷰 요것만 해도 260만원? 아, 가야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옵션으로 4륜 구동, 투톤 익스테리어, 투톤 퀼팅 시트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그리고 S9급이 돼야 추가할 수 있는 특별한 옵션들도 있습니다. 가변 배기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가격이 140만원입니다. 와, 되게 비싸죠. 이거 오로지 소리가 좀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되나? 예전에 넥스턴 서밋에 들어갔던 그 가변 배기 시스템하고 같은 건데 이게 쿠파텍이라고 하는 독일 회사 제품을 그대로 넣는 거거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그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사면 100만원 정도면 사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그거 튜닝하고 구조 변경하고 이러면 일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제조사에서 직접 해주고 돈을 조금 더 받는다. 이런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내 스웨이드 인테리어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은 60만원. 여기 블랙, 레드, 투톤 인테리어인데 이렇게 되면 꽤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5가지 옵션이 있고요. 근데 옵션에 놀랍게도 썬루프가 없습니다. 아니, 토레스에 썬루프가 있는데 액티어는 더 고급차에 왜 썬루프가 없는 건가? 이거 살짝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지금 이상하게 르노도 비슷한 시기에 출시하는데 르노 콜레오스도 썬루프가 없거든요. 아니, 요즘 썬루프 없는 게 유행인가? 왜 이러지? 어쨌든 그래서 S9에 요 5가지 옵션까지 다 더한 풀옵션 가격은 두구두구두구 4,092만원입니다. 와, 잠깐, 4,090원 뭐 괜찮은 가격 같기도 하고. 자, 액티언의 가격을 보면서 다른 차하고 비교해달라 하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살펴보면요. 액티언의 경쟁 모델 어떤 차로 삼아야 될까요? 전장으로 놓고 봤을 때 스포티지와 소렌토의 중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전장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건 전장이 아니라 휠베이스예요. 휠베이스는 소렌토하고는 비교하기 어렵고 스포티지하고 비교해도 75mm 더 짧습니다. 75mm면 요 정도, 휠베이스가 요 정도 더 짧아요. 그러니까 스포티지가 이 차 보다 무릎 공간이 요만큼 더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를 스포티지보다 실내 공간이 조금 더 작은데 스포티지랑 소렌토의 중간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너무 스포티지하고 비슷한 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 나오는 신차 그랑 콜레오스 가솔린 풀옵션하고 비교하면 어떨까? 지금 그랑 콜레오스가 3,495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랑 콜레오스랑 100만원 차이 나요. 근데 그랑 콜레오스는 출력이 211마력, 액티언보다 40마력 높죠. 변속기는 7단 DCT, 뭐 6단 자동 변속기랑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개인 취향이겠죠. 조수석 디스플레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크기만 해도 휠베이스가 그랑 콜레오스가 140mm가 더 깁니다. 무릎 공간이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정도 차이면은 이제는 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급이라고 뭐 어쨌든 직접 비교할 만한 차는 아니다. 그러니까 액티언이 어떤 급의 차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좀 어렵고 아주 독특한 영역의 새로운 장르의 자동차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차를 하나 선택한다면 역시나 스포티지죠. 스포티지하고 액티언을 놓고서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전장부터 보면 전장은 액티언이 4,740이고 그리고 스포티지는 4,660이니까 액티언의 전장이 80mm 정도 더 긴 차입니다. 근데 휠베이스를 놓고 보면요. 액티언보다 스포티지가 오히려 75mm 더 깁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거주하는 공간에 있어서는 스포티지가 더 넓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액티언이 전장이 더 기니까 실제로 차를 보면 확실히 트렁크 공간에서는 액티언이 더 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실내 공간은 꼭 그렇게 넓을 필요는 없죠. 사실 액티언도 충분히 넓은데 그보다 더 넓으면 뭐하게? 차 안에서 축구할 거야? 뭐 아니잖아요. 승객 공간이 넓은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포티지, 트렁크 공간이 넓은 게 좋다라고 하면 액티언 선택하면 될 것 같네요.
파워트레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티언은 최고 출력 170마력, 스포티지는 180마력입니다. 그러니까 스포티지가 변속기에서 조금 유리하달까?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가 한 10% 정도 더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기본적으로 액티언은 20인치 휠을 끼고 있고 스포티지는 19인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1인치 차이가 나서 연비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옵션을 살펴보죠. 액티언 S7 트림 같은 경우는 스포티지 시그니처하고 옵션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1열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2열은 열선 시트 둘 다 공통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듀얼존 오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연동 스마트 크루즈 들어갑니다. 차로 중앙 유지 보조 지원되고요.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두 개 들어갔다. 이것도 양쪽 모두 똑같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둘의 시작 가격을 놓고 보면 스포티지가 121만원 정도 저렴하긴 합니다. 액티언이 조금 더 비싼 건데 그럼 액티언이 더 좋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일단 헤드램프는 둘 다 LED 헤드램프라고 써있는데 스포티지는 기본이 MFR 타입 헤드램프입니다. 액티언은 프로젝션 LED가 기본으로 장착됐는데 요게 액티언이 더 좋다라고 잘라서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거 어떻게 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액티언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스포티지가 더 좋은 점은 요건 큰데 스포티지 시그니처는 전동 트렁크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요것도 옵션 비용 내면 되는데요. 액티언은 전동 트렁크 그리고 어라운드 뷰를 넣으려면 254만원 내고 S9 트림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액티언이 같은 옵션일 때 스포티지보다 212만원 정도 더 비싸지네요. 그리고 스포티지는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라든지 파노라마 썬루프라든지 빌트인 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액티언에서는 이런 편의 장비들을 선택할 수 없는 거 요거는 조금 서운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스포티지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액티언은 신차고 스포티지는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둘 중에는 액티언을 골라야죠. 왜? 진짜 액티언 화이팅. 네. 아니 너무 악플이 무서워. KGM이 이번에 아주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차를 파는 거 당연히 하고요.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에서도 액티언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내일 아침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마 영상 나왔을 때는 이미 판매를 개시했겠네요.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 해보면요, 네이버에서 사는 것과 매장에서 사는 것이 차별화돼 있어요. 네이버에서 사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더 줍니다. 일단 차량을 구입한 후에 한 달 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반품해줘요. 온라인에서 계약 체결하면 한 달 내에 출고를 보장해줍니다. 오씨.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에서 계약하면 한 달 안에 받을 수 있고 매장에서 계약하면 한 달 안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첫날 계약하더라도. 근데 네이버에서 한 달 안에 만약에 못 받으면 5만 포인트 더 주. 아니 5만 포인트로 떼올라 그래? 그건 보장이 아니잖아. 살짝 이상하네. 그리고 N포인트 최대 42만원을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전문 업체에 차량 검수 무료 제공한다고 하는데 차량 검수가 15만원 상당이래요. 신차 검수 그렇게 많이 받아? 와, 그러니까 신차 검수하면 그렇게 에러를 많이 찾는구나 사람들이. 블랙박스 무료 설치 보통 영업사원들이 해주긴 하죠. 아이나비 V3000K 전후방 FHD 20만원 상당. FHD 아쉬워요? 요즘은 QHD 시대야? 알겠습니다. 뭐 일단 뭐 20만원짜리니까 나쁘진 않네요. 틴팅 무료 제공 45만원 상당. T9 플러스 측후면. 그런데 여기서 어지간한 건 다 700대입니다. 차량 인도 후 한 달 내 무료 반품도 700대, 한 달 내 출고 보장도 700대, N포인트 42만원 적립도 700대. 그래서 초기 700대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 못 들어가면은 다른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 이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S9 트림만 팝니다. 그러니까 고급 옵션만 파는 건데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법인 사업자라든지 면세 대상 이런 분들은 구매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왜냐면 한 달 내 무료 반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처리가 어려울 것 같아요. 낸 부가세를 다시 환급해주고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들은 그렇다 치고 가장 중요한 서비스 한 달 내 무료 반품 이게 지금 굉장히 핫한데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차를 받아서 한 달 동안 마음대로 타보고 1000km 이내만 탔으면 그럼 언제든지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 대단한데요. 그 정도 자신감 아닌가? 어떤 분들은 얘기하십니다. 아니 그럼 한 달 동안 타는 공짜 렌터카로 악용되면 어떡합니까? 그런 분도 계신데 사실 그렇게 되진 않고요. 자동차를 일단 사서 내 이름으로 등록했잖아. 등록할 때 그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취등록세가 아마 200만원이 좀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도 안 하겠네. 야 이거 누가 반품해? 라고 생각되겠지만 여기 빈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차를 처음 받을 때에는 취등록을
안 하잖아요. 임시번호판 상태로 옵니다. 그 임시번호판을 가지고서 차를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취등록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번호판 상태에서 등록을 안 하면 돼. 안 하면 그럼 만약에 타고 다니다가 반품할래요 하면 반품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탁송료만 내고 차를 받아서 탁송료만큼만 손해보고 반품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탁송료도 난 싫은데요? 그럼 자기가 직접 찾으러 가면 돼. 평택까지 가서 차를 몰고 오면 그럼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차를 몰고 다니다가 열흘 후에 다시 반납하면 됩니다. 훌륭하죠?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자동차 제조사가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설마 우리의 액티언 같이 훌륭한 차를 반품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라는 자신감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서비스 아닙니까? 대단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700명 안에 들어가셔서 이런 거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는 모든 자동차 회사 다 응원합니다. 일단 KGM 모습을 보면 작지만 당당하게 뭔가 새롭게 해내려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여서 항상 기대가 되고 항상 응원하게 됩니다. KGM은 정말 소중한 대한민국의 똘똘한 야무진 자동차 기업이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르노, GM 코리아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모두 힘내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동차 선택할 때 재미가 너무 없어요. 오로지 현대기아만 답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는 거 서로 알리고, 이 자동차 회사들이 서로 지나치게 경쟁하다 보면 서로 헐뜯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런 경우도 흔히 보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힘내면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의 존재 가치,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지금 KGM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GM 화이팅! 네, KGM 화이팅이에요.